안녕하세요. 네, 책을 통해 성장하는 여자 작가 우희경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부자의 그릇입니다.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이즈미 마사토라는 사람인데요.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의 대표래요. 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부에 대한 관념, 그리고 부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얇아서 읽기에도 쉽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그릇이라는 제목을 보면은 어떤 자기계발서인가 싶지만 의외로 소설이어서 술술 읽힙니다. 책은 은행원을 그만둔 직장인이 사업을 하고 그것을 성장시켜가는 과정,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해서 도산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허탈할 때 어떤 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며 부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저는 항공사에서 1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항공사만큼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차별을 받는 곳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코노미 클래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아예 비행기를 사서 옵니다. 자가용처럼 자가 비행기를 사고 본인이 파일럿과 스튜어디스를 고용을 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투자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직접 보고, 그리고 가끔 제가 너무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주변에 다 똑같이 부에 관심이 많고 서로 조력을 해주는 사람들, 인맥,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특징은 하나같이 돈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때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코노미만 타고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닌 자가용을 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의 그릇. 내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돈을 운용하고 쓰고 그리고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돈의 속성, 그리고 부의 크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직장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먹밥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이 주인공에게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돈이 바로 신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신용을 중시 여기고 인간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용 때문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라고 하고 있어요. 신용을 얻지 못하면 돈이 그 사람을 피해 간대요. 그래서 남을 막 의심하고 뭐 막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자신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하지. 야,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야.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된대요. 허스윙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허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 봐야지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틀을 휘두르면서 그 경험치를 쌓고 그리고 홈런 치는 방법을 터득해서 행운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이 필요한다고 하잖아요. 그 운도 그러니까 제비뽑기에서 당첨될 그 운이라는 것도 많이 뽑는 사람에게 당첨의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젊을수록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하고 경험치를 넓혀가라고 합니다. 돈을 굴렸던 경험이 많으면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고 합니다. 야, 이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가 받고 굴렸던 사람보다 내가 직접 돈을 벌고 그 돈을 운영했던 사람이 경험치가 커지고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의 속에 남게 되어 있네 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용돈을 10만 원 받는 중학생에게 1억 원의 돈을 줬어요. 그 중학생은 이 1억 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왜? 이 중학생의 그릇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준비물을 사거나 뭐 책을 사거나 했던 경험치밖에 없으니까 1억 원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모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어떤 1억 원을 굴려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은 1억 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자신의 안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경험이 다시 또 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정말 신기한 건 말이야. 돈을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의 돈이 모이게 돼.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라고 말을 해요. 자, 제가 앞에서 돈을 1억 원을 굴려봤던 사람이 1억 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치의 그릇이 쌓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만히 묻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빌려주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굴려서 재테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계속 불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1억에서 1억 2천이 되면은 그릇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고 계속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제가 만나봤던 그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아니면 그 너머에 자가 비행기를 탔던 그 부자들은 이미 이 돈을 운영하는 이 크기가 이만큼 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다루는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돈을 담는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더 부가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그 번 돈을 가지고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채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그 부의 크기, 그릇의 크기를 더 많이 늘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그릇은 부자들은 나와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에게 부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돈의 논리,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소설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부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는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